대한민국의 지리적인 이점을 얘기할 때 북쪽을 뺀 나머지 세 방향이 전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해안선을 때리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오빠랑 바다나 보러 갈까? 등등의 멘트를 비롯해 수많은 연인과 부부들의 단골 데이트 코스가 돼주는 바다. 바다가 주는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다가 주는 수질 개선이나 산소 공급 효과, 석유를 비롯한 지하 자원 같은 것들을 다 빼고 전 세계 바다에서 건지는 식용 물고기만 따져도 연간 100조 원을 뛰어넘고 어획 관련 일자리만 4천만 개에 달합니다. 해양수산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 바다의 생물 다양성은 세계 1위, 바다를 빼고 갯벌의 경제적 가치만 따져도 1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바다가 없는 나라가 자그마치 44개나 됩니다. 이런 나라들을 내륙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수도 없이 다뤘지만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운송하는 방법은 배에 싣는 겁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9.8%가 배를 통해 오간다는 걸 생각하면 바다가 없다는 건 국가 발전에 굉장히 불리한 건데요. 보통 이런 나라들은 바다를 접한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이웃 국가 항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웃 국가들이 전부 내륙 국가인 경우, 즉 옆에 붙어있는 국가들마저도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이중 내륙 국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2개밖에 없는 이런 나라 중에는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껴있는데요. 한때 미국과 함께 전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은 건국 70년을 불과 1년 앞둔 1991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15개 독립국가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과 소련의 냉전 종식은 물론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했던 사회주의 혁명도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러시아를 비롯한 소비에트 연방 구성 국가들의 경제 또한 급격히 침체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3,4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평균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생산기지 역할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로 진출하는 외국 기업한테 공짜로 땅을 내준다고 해도 아직 굵직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전력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전력 생산량의 약 75%가 가스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데요.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무작정 태웠으면 되는데 웬 전력 문제인가 싶으실 겁니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통배전 과정을 거쳐 사용처로 전해지는 동안 마치 구멍난 배관에서 물이 새듯 새나갑니다. 이것을 전력 손실률이라고 부르는데요. 201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손실 비율은 자그마치 14.5%로 우리나라의 4배가 넘고, 이렇게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가 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낡은 전력 설비를 현대식 친환경 발전 설비로 바꾸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여기서 한국 기업의 참여와 활약이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전력 손실률 기준 한국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전력 손실률을 살펴보면 영국은 7.9%, 미국은 6.2%, 일본이 4.8%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20년 8월 KT는 우즈베키스탄 14개 주 800만 개의 스마트 전력 미터기 데이터를 처리할 중앙전력관제 데이터 센터를 열고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운영과 유지 보수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985년 가동을 시작한 무바렉 열병합 발전소는 SK건설이 6억 달러, 우리 돈 약 6,700억 4억 개발권을 따내면서 기존 대비 650% 늘어난 450메가와트의 친환경 발전소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특히 선진국일수록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뒤따르는 후발 국가들을 배척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70억 세계 인구가 다 같이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려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중 어떤 나라에 속할까요? 정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